anxiety, 불안은요,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감정이 맞아요. 미래의 위험을 평가하고 준비하게 해서 우리의 생존력을 높여주거든요. 이런 긍정적 기능이 있는 적절한 불안과 과도하게 불안한 상태, 그래서 불안장애로 발전하는 정도는 반드시 구분을 해야 하고, 불안장애로 가는 것을 조장하시거나 방치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연구에 의하면 아이들의 불안도를 안 좋은 쪽으로 높이는 부모님들의 행동이나 양육 태도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온전한 발달은요, 아이에게 좋은 기억만 남기는 것이 아니에요. 수많은 부모님들이 좋은 의도로 실수하시는 것도 바로 이 부분인데요. 아이를 너무 아끼다 보니 실패를 최대한 안 겪게 하려고 하시고, 조금의 좌절도 경험시키지 않으려고 해요. 발달 심리학에서 말하는 건강한 자아 정체감 형성은 바로 나의 여러 가지 모습, 특히 나의 부정적인 면과 긍정적인 면들, 내 안에 있는 모순되는 점들을 다 통합함으로써 완성이 되거든요. 이런 다양한 모습을 가진 게 바로 나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거죠. 작 중에서도 라일리가 친구를 못 사귀게 되면 어떨까 하면서 비현실적인 정도로 과장해서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지는 상상들을 하죠. 그렇게 해서 라일리는 사실상 범죄 행동도 해요. 그리고 잠도 잘 못 자고요. 계속 스트레스에 몰리자 패닉 어택, 공황 발작을 일으키죠. 여기에서 묘사하듯이요, 불안도가 높은 아이들은 불면증이 올 확률이 높고요, 공황 발작이 일어날 가능성도 높습니다. 저렇게 스트레스 상황에서 숨이 안 쉬어지고 심박수가 빨라지고 식은땀이 나고 호흡이 가빠지는 걸 공황 발작이라고 하는데, 이게 반복적으로 나타나서 발작이 또 일어나면 어떡하지 하고 걱정에 휩싸여서 아예 상황을 회피하기 시작하면 공황 장애로 발전하는 거예요. 아이의 불안도가 너무 높으면 이렇게 정신질환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불안이가 라일리의 생각을 주도하면서 마침내 생성시킨 라일리의 새로운 자아의 첫 마디가 그거죠. I'm not good enough. 나는 충분하지 않아. 전 이 장면에서 정말 많은 감정을 느꼈어요. 저 또한 모범생으로 살면서 항상 내가 부족하다는 생각, 더 잘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 절 채찍질 했거든요. 저 스스로도 많이 했던 말 같아요. I'm not good enough 라고. 돌이켜보면 저는 그래도 천성이 긍정적인 편이라 이런 부정적인 감정에 매몰되지 않고 그 시간에 노력하면서 극복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 장면을 보면서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고작 13살밖에 안 된 아이에게 저런 자아가 생겼다는 게 너무 슬펐어요. 저도 딸이 있는데 제 딸이 저 나이에 저런 자아가 생기면 너무 마음이 아플 것 같은 거예요. 경쟁이 치열하고 학교열이 높은 우리나라의 특성상 정말 많은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이렇게 불안이 높아서 미리미리 공부하고 준비하는 아이가 되길 원하시고요. 그래서 걱정, 불안을 높여주는 말씀들을 참 많이 하세요. 저한테 찾아오는 아이들을 심리검사를 했을 때 아이가 4, 5살도 안 됐는데 불안도가 굉장히 높게 나오는 아이들이 있어서 놀라면요, 부모님 양육 태도에 문제가 많아요. 여기에서 어떤 태도가 안 좋은 건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연구에 의하면 아이들의 불안도를 안 좋은 쪽으로 높이는 부모님들의 행동이나 양육 태도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부모님 자체가 불안해하는 모습을 계속 보이시는 거예요. 너 시험 준비했어? 너 괜찮겠어? 이번에 성적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 시험 통과 못하면 어떡하지? 아이들은 부모님이 불안해하는 모습을 직접 목격하거나 부모님의 말 속에서 불안을 감지하면 자신들도 불안도가 높아집니다. 그리고 공부나 성취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요, 사실 가정의 재정적인 문제 얘기나 부부싸움도 애 앞에서는 가급적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 부모님들이 너무 과보호를 하시거나 과하게 통제를 하면 아이들이 불안해질 수가 있습니다. 과보호랑 지나친 통제는 사실 비슷한 면이 있는데요. 지나친 통제라는 건 아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여지를 거의 주지 않고 아이의 일거수일투족을 부모가 대신 다 결정하고 아이는 그저 따라가게끔만 하는 거죠. 이런 통제는 아이가 기대치에 못 미친다고 생각하실 때에는 아이들을 몰아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받는 스트레스를 면밀히 살피시기보다는
아이들에게 더 뭘 시킬 게 없냐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고, 그에 따라 아이들의 불안도는 점점 높아지게 됩니다. 라일리를 한번 보세요. 저렇게 불면증을 겪고 시도 때도 없이 패닉 어택이 오고 나는 충분하지 않아 라는 자아가 내면에서 끊임없이 말하는 그런 낮은 자존감으로 평생 살아야 한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기서 또 부모님들께 꼭 알려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저렇게까지 스스로를 비난하는 자아가 생겨버리면요, 부모님들이 그토록 바라시는 결과값인 성과도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 연구 결과로 비춰볼 때 불안은 적당할 때에만 도움이 되지, 불안이 심하면 성취에 오히려 방해가 됩니다. 지금 우리 한국 사회가 자살률로 보나 여러 가지 지표로 봐도 정신적으로 많이 힘든 나라거든요. 적당한 불안감은 있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많은 불안은 아이를 망칩니다. 그래서 항상 부모님들은 어느 정도로 내 아이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 항상 세심하게 살피셔야 돼요. 평상시에 본인이 하는 언어와 행동에도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다시 영화로 돌아가 보면 패닉 어택을 겪고 있는 라일리의 머릿속에서 기쁨이가 다시 컨트롤을 잡죠. 조이가 고군분투해서 어렵게 찾아온 불안이가 나타나기 전에 자아, 난 좋은 사람이야 라는 자아로 바꿔 끼우면 모든 게 해결될 줄 알았는데 여전히 라일리의 공황 발작은 끝나지 않아요. 전 사실 영화 초반에 조이가 나쁜 기억들은 기억의 저편으로 다 던져버리고 좋은 기억만 남겨서 난 좋은 사람이야 라는 자아를 형성시킬 때부터 저건 발달적으로 안 좋은데 하면서 마음에 걸렸거든요. 온전한 발달은요, 아이에게 좋은 기억만 남기는 것이 아니에요. 수많은 부모님들이 좋은 의도로 실수하시는 것도 바로 이 부분인데요. 아이를 너무 아끼다 보니 실패를 최대한 안 겪게 하려고 하시고 조금의 좌절도 경험시키지 않으려고 해요. 아까 피디님이 말씀하신 우리 아이 왜 기죽이냐, 나도 안 혼내키는데 왜 이런 별거 아닌 걸로 혼내키냐라고 하시는 부모님들은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이신 거예요. 내 밝고 소중한 아이에게 조금도 부정적인 느낌을 안 주려는 거죠. 이렇게 아이 잘못을 부정하면서까지 다른 시민분들과 갈등을 일으키며 싸우시는 분들은 극단적인 경우고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밖에서는 그러지 않으신 젠틀한 부모님들 중에서도 아이에게 부정적인 경험을 최대한 막아주시고 조이처럼 행동하시려는 부모님들은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아이들은 무결한 존재가 아닙니다. 아이들은 잘못을 해요. 실수도 하고요. 그런데 그럴 때 그 경험들을 끌어안고 교훈을 얻어야 하고요. 그 교훈을 얻게 옆에서 도와주는 것이 부모님의 역할이에요. 조이가 기억의 저편으로 던져버린 대표적인 기억이 라일리가 승부욕이 넘쳐서 파울을 하고 페널티를 받는 장면이었는데요. 좋은 부모님이라면 조이가 했던 것처럼 그건 잊어버려, 그건 네 모습이 아니야, 너는 좋은 사람이야 라고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요, 라일리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되짚게 해주고, 너는 승부욕이 강해서 그 감정에 너무 몰입할 수도 있는 아이다. 운동 중에도 냉철하게 이성을 유지해야 한다. 감정을 다스리는 법을 배워야 한다. 불필요한 파울을 안 하는 것도 실력이다. 이런 식으로 말해주는 게 부모님의 역할입니다. 아이들은 커가면서 여러 가지 좌절과 실패를 겪을 수밖에 없어요. 또래 관계가 어려울 수도 있고요. 학업 문제나 이성 문제, 건강상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아이가 어렸을 때는 너무 큰 문제가 아닌 이상 부모님이 어느 정도는 해결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해결 방식은 언젠가는 막혀요. 아이들에게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부모님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그 자체가 필요해요. 아이가 실패와 좌절을 겪고 안 좋은 모습을 보일 때 그걸 부정하거나 조이가 했던 것처럼 기억의 저편으로 날려버리고 마치 실패는 전혀 없었던 것처럼 하는 게 아니라요. 실패를 인정하고 극복하고 그것을 통해 성장하는 법을 알려주셔야 해요. 심리학적 개념 중에 탄력회복성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탄력회복성이라는 것은 한 사람이 어떤 스트레스나 변화를 견디고 그에 맞게 적절히 행동을 바꿔서 그 환경에 적응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에요.
아이들은 실패했을 때 실망이나 좌절감을 느낄 수도 있고 잘못을 하면 죄책감을 느낄 수도 있어요. 이런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왔을 때 아이들이 이걸 잘 조절하고 이 부정적인 감정들을 느끼면서 다음에는 이렇게 해야지.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이런 안 좋은 결과가 오는구나를 스스로 깨달아야 자기 조절력을 발달시키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단단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이들의 탄력 회복성을 키워주셔야 돼요. 왜 라일리가 불안이가 만든 자아인 나는 충분하지 못해 라는 자아가 아닌 조이가 만든 난 좋은 사람이야 라는 자아가 돌아와도 숨이 안 쉬어지고 힘들어 했을까요? 착한 사람 컴플렉스라고 들어보셨죠? 항상 좋은 아이라고만 칭찬받으면 좋은 일일 것 같지만요. 사실 아이에게 큰 짐이기도 합니다. 일종의 아이들을 가스라이팅하는 행위예요. 그래서 아이에게도 칭찬을 할 때 너는 좋은 사람이야 라는 인상평 같은 칭찬보다는요. 정확히 잘한 그 행위와 노력에 대해 칭찬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가 좋은 사람, 나쁜 사람으로 이분법적으로 자신을 재단하지 않게 해주셔야 합니다. 여전히 라일리의 공황 발작이 멈추지 않자 불안이를 운전석에서 비키게 만든 라일리가 어떤 사람이 될지는 네가 정하는 게 아니야. 불안아, 이제 라일리를 놔줘 라는 명대사를 조이가 자기 자신에게도 적용을 하죠. 조이가 억지로 만든 난 좋은 사람이야 라는 자아 말고 라일리가 경험했던 온갖 기억들과 감정들, 부정적인 경험까지 다 같이 올라와서 새 자아가 생기자 그제서야 공황 발작이 멈추고 조이는 평안해집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희열을 느꼈어요. 발달 심리학에서 말하는 건강한 자아 정체감 형성은 바로 나의 여러 가지 모습, 특히 나의 부정적인 면과 긍정적인 면들, 내 안에 있는 모순되는 점들을 다 통합함으로써 완성이 되거든요. 이런 다양한 모습을 가진 게 바로 나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거죠. 그리고 이 과정은 라일리의 이야기에서도 보았듯이 그리 순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아직 인지적으로 발달하고 있는 사춘기를 겪고 있는 청소년들은 자신 안의 모순적인 모습들에 괴로워하기도 합니다. 건강한 자아 정체감은 아이들 스스로가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고민해보고 이것저것 시도해보고 그러면서 자신에 대해서 확신을 가져가는 과정입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 형성한 건강한 정체감을 가진 사람이 자존감도 높고 학업 성취를 포함해서 수행도 더 잘한다고 합니다. 부모님이 넌 이런 사람이야. 넌 이런 걸 하는 사람이 돼야 해 라고 강요를 하면요. 오히려 건강한 자아 발달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대사 라일리가 어떤 사람이 될지는 네가 결정하는 게 아니야를 저를 포함한 세상의 모든 부모님들이 가슴 깊이 새기셔야 되는 대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대사 하나 때문에라도 이 영화를 볼 가치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아이의 주인이 아니라 가이드에 가까운 사람입니다. 일부의 성공 사례로 아이에게 맞지 않는 강요로 아이들을 괴롭히는 것을 정당화하시면 안 돼요. 아이를 키우시다 보면 우리 아이를 어떻게 키우면 좋을까? 근본적인 고민이 드실 때가 있죠. 저는 그럴 때 이 영화 인사이드 아웃 2를 한번 보시고 이 영상도 보시면서 같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불안이와 기쁨이 어디에 더 가까운 부모인가? 저도 많이 생각하게 됐거든요. 우리 아이들을 심리적으로 건강한 사람으로 자라나게 하시려면 본인들 마음대로 아이들을 조정하려고 하시면 안 되고요. 아이들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적절하게 지지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너무 온실 속의 화초처럼 좋은 것만 경험하게 하시려 해서도 안 되고요. 어렸을 때 아이들에게 회복 탄력성을 꼭 키워주셔야 아이들이 부모님의 품을 떠나 사회에서 살아갈 때에도 더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